저는 그 돼지고기 좋아하십니까? 진짜 제주도 와서 정말 돼지고기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왜 그렇게 맛있습니까? 근데 내가 제주 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거의 모든 돼지고기 집이 양념갈비라고 하는 것과 생갈비 두 가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집에 실패가 걸리고 아니면 숯불이냐 가스냐 뭐 이렇게 결리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리 자체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느냐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숯불로 하든지 가스불로 하든지. 만약에 우리가 오늘 돼지고기 소매집을 한다고 합시다. 소매집을 도중에 소매집을.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양념갈비, 숯불갈비 두 가지만 해요. 그러면 회장님 이분이시다면 회장님이 오늘 누구 집에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이 동의할까요? 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그 집에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집도 그거하고 이 집 다 그거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돼지고기를 하고 있는데 삼겹살인데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었습니다. 대리미 삼겹살. 제가 대리미 삼겹살을 왜 생각했냐면 저는 초원놈인데 광주에 학교 갔더니 세탁소에 처음 봤는데 세탁소에서 치 하면서 뭐 나오면서 이렇게 된 그 대리미 세탁기 있잖아요.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아차 저것 봐라. 저걸로 오징어를 구워 먹으면 얼마나 딱 오징어 모양이다 그 모양이. 대리미 바닥 모양이. 아 그럼 나는 앞으로 오징어는 저걸로 쫙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 오징어하고 그 대리미하고 딱 맞아. 근데 뭔 생각까지 했냐면 오징어 구우면 딱딱해지잖아요. 칙칙 저런 김 나오면 익으면서 부드럽겠더라고. 그래서 할머니도 드시겠어.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는 하얀 수건을 놓고 그 위에다가 1cm 정도 두꺼운 삼겹살을 놓고 저 대리미로 데려보면 어떤 맛일까? 저는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대충 짐작 나는 훨씬 더 쫄깃한 맛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돼지고기가 빨갛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돼지고기의 하얀 비계는 하얗고 거기에 보니까 손바닥 선인장은 빨갛고 오징어 먹물은 시커멓고 저 양파물은 밤색이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치자 있죠 치자는 노랗고 온갖 것에서 무지개 삼겹살. 참 뭔가 다른 짓을 하고 나서 제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동춘의 집 한번 가봅시다. 지금 뭐 한다는데 무슨 짓을 한다는데 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볼만 없겠죠. 다른 사람과 차이 나는 나. 완전히 빼라진 축이 아니고 그건 빼라진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차이 나는 나 그것.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차이가 나는 그것이 바로 나의 경쟁력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된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따로 이제는 누가 안 했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주 와서 제일 아까운 것이 혹시 비파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어르신들 이야기 들으니까 제주도에 비파가 그렇게 많았대요. 비파가 집집마다 비파. 내가 읍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비파나무가 이만큼 큰 게 있어서 우와 무슨 비파나무가 옛날에 그만큼 많았어요. 근데 왜 없었을까? 과일이 맛이 없다는 거. 감귤 들어온다 해보니까 감귤은 시큼달콤한데 그것은 별로 은근하게 달잖아요. 단맛이 떨어지니까 다 죽여버렸어. 근데 문제가 어디 갔냐면 여러분들 지금 비파 까오라고 해서 홍콩이나 타이완에 가면 감기 특효약이라고 해서 옛날에 7불이었는데 지금 거의 70불 합니다. 이 약인데 비파 열매하고 비파 잎사귀를 이렇게 달여서 이렇게 그 공항에 면세점 가면 다 있어요. 우리나라 그 홍삼정처럼 팔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좋냐면 기관지 천식 있죠? 감기. 이거 특효약. 지금 코로나 시대에 폐 안 좋다고 하니까 그건 난리가 났어요. 그 원료가 바로 비파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는 제주에서 그 비파를 집중 재배해서 그쪽도 좀 신경을 써보면 우리 지금 농협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전라도고 경상도고 그렇게 마늘 양파 많이 하는데 쟤도 또 마늘해서 그렇게 피나게 노력하고 다 육지에서도 뭐 간낭이라고 해서 그 양배추 많이 나는데 여기서 또 이 좁은 땅에 또 그거 해가지고 피나게 해서 얼마 남지도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없는 거, 육지에 없는 거, 여기서만 할 수 있는 뭔가를 재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뭔가 차별화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차별화. 제가 통계를 보고 늘린 것이 좀 전이죠. 프랜차이즈 있죠. 5년 생존율이 5% 간대요. 4.9 몇 프로인데 5% 간대요. 그러니까
100개가 5년 내에 생산되면 5년 내 중에서 5개가 그러면 나머지 살아남았냐? 부자 되냐? 그것이 아니고 생존하고 있을 뿐이지 망하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에서는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내가 이익이 많아지잖아요? 내가 남는 이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프랜차이즈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결국은 내 수익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면 무엇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인테리어부터 그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에서 와서 합니다. 인테리어부터. 더 놀라운 건 제가 이야기했죠. 손수가 뭐라고 합니까? 화장지. 화장지조차도 도장 하나 찍으면 10배 받습니다. 미스터 피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동도가 기지다다 같은 글 갖고 다녔어요. 미스터 피자. 그 사람이 철저히 해서 그 사람은 아들에게는 젓가락 공장, 뭐 딸에게는 그릇 공장, 너는 인테리어 해가지고 온 가족이 그것을 해먹었어요. 전형적으로. 바로 여러분들 동시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이 그리고 자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손들에게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네 번째, 수주 대토입니다. 수는 지킬 숫자거든요. 지킬 숫자는 지키다. 지킨다. 주는 혹시 여러분들 그 구루터기라고 하는 구루터기. 구루터기가 뭐냐면 나무 잘라고 나면 밑에 밑둥 있죠? 그것을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요 대는 기다릴 때 자입니다. 이 토는 토끼 토자입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송나라, 춘추 전국시대 송나라 때 농부가 우리 낫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중국은 낫이 이렇게 크고 짊어지고 갑니다. 이렇게 밭을 베고 들어가는데 그 속에 토끼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풀을 베고 들어오니까 이놈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바쁘게 도망가다가 위에 나무가 안 보이잖아. 밑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부치가도 기절해버리죠. 그래서 그 농부는 토끼를 지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고기 많이 드셨습니까? 설 아닐 때 고기 드셔본 적 있습니까? 저도 저도 해남에서 자랐는데요. 저도 명절이나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정도의 고기 먹었지 고기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토끼 한 마리 얻다가서 옛날에 큰일입니다. 공자가 70 몇 살에 공자 아버지가 안징제라는 여자에게 장가가셨던 이유도 72세 때 가신데도 고기 푸주간을 했기 때문이에요. 푸주간. 그래서 야합에서 난 사람이 공자 아닙니까? 고기가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런데 토끼라만 얻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다음날부터 다 득하고 구루터기에서 토끼가 와서 거기서 받고 기절만 하면 매일 한 마리씩만 주면 나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루터기를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농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상당수 사람들은 그 농부처럼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린다고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저는 인생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끼 잡기 위해서 뭐 해야 할까요? 구덩이를 파고 올가미를 만들고 구덩이 깊이 파면 힘드니까 얇게 파서 밑에다가 꼬쟁이 만들어서 찔러놔요. 빠지면 푹 찔러버리게. 너무 깊이 파면 힘들잖아요. 산에 가면 돌도 많고. 그 다음에 어머니 시장바구리 그거 뜯어서 올가미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돌팔매에서 던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 도망가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달리기에서 다리 튼튼하게 만들고 해야만 토끼가 잡히는 거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다. 저는 세상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토끼가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기를 원하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저는 정년태님이 멀지 않은데 누구에게도 형 나 뭐 하면 좋겠어? 나랑 같이 할래? 뭐 내가 그러면 가게 이름부터 지어줄게. 계양집이다. 계양집. 계양집이 뭐예요? 계양집.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주지. 제주 오니까 사람들이 염소를 안 먹더라. 염소. 그럼 염소가 맛이 없냐? 아니다. 육지 나가면 염소탕 한 그릇에 15,000원 할 정도로 비싸요. 맛도 기가 막혀요. 노란 데도 안 나요. 심지어 육회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개고기하고 맛이 똑같아요. 염소가. 아시죠? 수익 해놓으면 똑같아요. 전문가도 개고기인지. 근데 제주분들은
소위 어려운 생활을 했고 자연과 위험한 생활 때문에 개를 따르는 개를 먹는 것은 아주 불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개를 안 드셔. 그 영양가도 비슷해. 그래서 나는 개를 먹는 것보다는 염소를 먹는 것이 훨씬 낫다. 맛도 비슷하고. 그리고 맛도 훌륭하다. 그래서 나는 개보다 양. 그래서 다 지우고 나서 인션을 배워서 개 양치.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양국 고깃집, 염소집이 없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데요. 제주 사람들 안 먹던데요. 나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먹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나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을 할 때 저는 교수지가 돈이 없잖아요. 좋은 집을 사고 싶으면 땅이 있는데 땅이 욕심나요. 근데 그 땅이 싸요. 근데 왜 싸냐면 핸디캡이 있으니까 싸겠죠. 그러면 저는 원래 핸디캡이 있는 땅을 찾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갔냐면 그 핸디캡을 이길 만한 핸디캡이냐 내 능력으로는 안 되냐. 그래서 내 생각해 보니까 핸디캡을 이길 만하다. 그 땅을 찾아주고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하나만 생각할게요. 바로 우리가 머리가 액세서리가 아니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땅들이 이렇게 옛날에 이게 그 하천이었는데 하천을 했기 때문에 6m가 안 되는 데가 군데군데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80m가. 그래서 이분들을 살려고 했더니 이분이 벌써 저 안에 땅을 사면 요놈 내가 사면 안에 땅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돈을 달래요. 요 땅을 살려고 했더니 요 땅을 살려고 했더니 요런 땅을 살려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죠 아십니까? 여기를 산 게 요걸 샀어요. 요걸 사는 게 요걸 샀어요. 이해되십니까? 관습도로이니까 도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대로. 지적도상에는 이렇게 돼 있죠. 도로가 이렇게. 그다음 6m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회. 저는 정말 당시의 돈으로 하면 말도 안 되게 싸게 샀어요. 왜? 그러니까 핸디캡이 있으니까 쌌고 그 핸디캡을 이길 수 있느냐만 문제가 돼요. 저는 좀 전에 양고기집이 제주분들이 안 먹는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나는 이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정주용 씨 이야기. 님자 해봤어? 님자 해봤어? 나는 정주용 씨 정신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정신으로 보고 있어요. 정주용 씨가 사람들이 뭐뭐 하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님자 해봤어? 바로 그 정신입니다. 이제 기다리지 맙시다. 만들고 쫓아가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지. 저는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학생들에게도 야 머스마 마음에 드는 머스마 있어? 그 머스마가 너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는 틀렸어. 그래서 영원히 너는 그 남자의 애인이 될 수 없어. 내가 너라면 내가 네 자식이면 난 이렇게 코치하겠다. 그 남자의 시간표를 따. 그래서 몇 교시 어디서 서고 어디 강의실 두고 어떤 교수 밑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다 따서 그놈 시간 끝나서 우르르 나올 때 그때 강의실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마주쳐야 돼. 수없이 마주치고 올라갔고 어느 날 안 보이면 왜 오늘 안 보이지 궁금하네 할 정도로 마주쳐라 많이. 그러면 그 사람이 네 사람이 된다. 제가 틀렸습니까? 그것이 적극적인 삶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지. 그 남자가 나에게 손수건 내리면서 아이고 그건 영화에서나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증거를 드릴까요? 뉴욕이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의 60%가 반경 4km 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금방 무슨 말인지 맞아요. 직경이 60km가 넘는 이 직경이 60km 뉴욕주인데 결혼한 사람의 60%는 4km 이내 산다. 반경 4km 이내. 이해되시죠? 금방. 결국은 어떤 사람과 결혼한다는 뜻입니까? 같이 가장 많이 대면한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60%. 이렇게 넓은데 결혼한 사람들 가까워져 사는 거예요. 가까워. 4km에. 그만. 자, 여도지제입니다. 여도지제. 그 여자는 남을 여자입니다. 남다. 남다. 요거 남는 것이거든요. 남을 여자요. 도자는 요 복숭아 도자입니다. 지죄. 죄는 죄자. 이건 다 아시는 죄자니까. 여도지제. 보세요. 그냥 이야기가 많이 했으니까 바로 재미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자하라고 하는 아주 예쁜 아동이 있었어요. 너무나 예쁜 아동이 있었는데 위나라는 왕이
옛날 사람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자리에 내가 남자인데 남자아이를 품고 자면 나의 늙음이 그 어린애에게 가고 어린애의 젊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젊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친동이라고 해요. 근데 썬데이 서울에서는 옛날 왕들은 전부 호모였다. 호모섹스주의자였다. 이렇게 쓰죠. 하여간 그놈들은 묘하게 말 잘 만들어요. 그게 아니고 그 아이의 젊음이 나에게 오고 내 늙음이 그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품고 여러분들 근데 그런 애를 품고 잔다면 코 찌릿찌릿 미운 놈 하겠어요? 진짜 이쁘고 섹시한 놈 하겠어요? 이쁜 놈 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장하는 아주 예쁜 놈을 이 위양이 품고 있었는데 처음에 너무 예뻐서 여러분 항상 끌고 다니는 거죠. 강아지도 귀여운데 사람은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복숭아 마트 갔어요. 복숭아 마트. 그래서 복숭아를 따먹고 있는데 얘가 복숭아를 먹다가 이건 너무 맛있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왕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먹어보고 오 정말 달거든. 그러니까 궁둥이를 팍팍팍 때리면서 어린 놈들은 자기 배 채우기도 바쁘고 너는 얼마나 충성심이 강하면 네가 입맛에 좋고 맛있다면서 나한테 주느냐. 너는 정말 중신이다.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6, 7 됐는데 자기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수레를 몰고 어머니 병문안을 가버렸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분증이 없고 TV가 없으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 그 다음에 수레, 모자, 장식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수레를 탄 사람은 누구였어요? 왕이죠. 왕의 수레를 그러니까 그건 관명사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벌이 뭐냐 맨날 TCN 이빨은 이빨. 그래서 왕의 수레를 타면 여기요 월형이라고 그래서 월형이라고 하는데 이 월형은 그 아킬레스 요 뒤꿈치를 잘라버리는 형이에요. 다른 놈들은 다 왕의 손에 만지기만 해도 뒤꿈치를 잘랐는데 이놈은 뭐라고 해요? 너는 월형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데도 얼마나 효성심이 강하면 내 수레를 몰았냐. 너는 정말 충성에다가 효도까지 대단한 놈이다. 나는 너만한 놈을 본 적이 없다.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그런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상 늘어가면서 나이 열 몇 살 먹으면 이게 털 거뭇거뭇 나고 모스마가 돼가니까 냄새 나가면서 왕이 품고 자기는 조금 이제 껄쩍지근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조금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싫어지는 마음도 생기고 아이 저 새끼 이거 냄새 나고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에 빌어서 바로 왕의 수레를 몰고 그냥 가버려. 아버지 병문안을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 새끼 애기 때 말이야. 너 처먹다가 남은 복숭아 나 준 놈 아니야? 그때 저 새끼를 내가 쳐 죽여야 되는 건데 야 이 새끼야 네가 처먹던 놈 주면 어떻게 하냐. 왕에게 줄 때 씻어주든지 다른 걸 갖고 와야지. 네가 처먹던 거 주면서 여도 주제가 여도 먹다 남은 복숭아의 죄예요. 이쁠 때는 어떻게 그렇게 그러나 미워지니까 너 이 새끼 처먹다 남은 복숭아 주는 거야. 세상이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의 운명,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은 사람들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정치한답시고 보장한답시고 국회의원 밑에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그런 신세들이에요. 그 사람 기분에 따라서 나는 내 운명이 결정되고요.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윗사람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항상 변하고 튜닝처럼 기타 튜닝처럼 매일 변하는 건데 임금의 사랑이 나에게 한없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두 개 다 문제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줘서 저 사람이 해줄 거야. 그런 것은 바라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원래 그만큼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시면 그런 고마운 일이에요. 안 남겨주면 원래 그래요. 남에게 내 운명을 맡기지 마요. 심지어는 부모에게까지. 철저하게 홀로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 또 그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처먹다 남긴 복숭아를 준 죄를 져서 바로 뒤꿈치가 잘리는 그런 참혹한 형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도지죄입니다. 요동지시는요, 아내가 요동지시인데,
이것이 후한대 이야기인데,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선동반도가 있고, 요동반도. 장강이 이렇게 하고, 여가 바로 요입니다, 요것이 요하라고 하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 그래서 요의 동쪽이, 요하의 동쪽이 요동이에요, 요동. 요동 많이 들었죠, 요동? 그래서 들으셨어요? 고구려 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바로 이 요령성에서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바로 당 태종을 눈을 멀게 했던 전투를 벌였던 안시성이 바로 이 요동성에 있었습니다. 요동성. 지금 요동성이라는 성이 없어지고 요하의 동쪽이 요동이고 요하의 서쪽이 요서였는데 이걸 섞어서 지금은 요령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요령성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중국의 주로 수도는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런데 무슨 일이냐, 여러분들은 돼지에 해당하는 한자 만약 돼지돈, 돼지저, 돼지시, 돼지에 해당 8개인가 9개인가 돼지 많아. 그럼 왜 그렇게 많은 게 있을까요? 종류가 틀리기 때문이죠. 제주도에 있는 흑돼지 있죠, 흑돼지. 그런데 거기도 흑돼지인데 어느 날 요동족의 요동사도 농부에게 돼지가 태어났는데 이게 신기해. 600이에요. 그리고 600이는 뭐냐면 코끝털이 있죠. 여기 하얗고 꼬리 끝이 하얗고 발 4개 끝이 하얀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예쁘겠어요. 근데 전부 시커먼 돼지인데 그 집에 태어난 한 놈만 그 모양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에는 왕이 국민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땡 틀렸습니다. 옛날 왕은 국민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국민을 소유해. 내 것이 내 것. 그러니까 왕이 나 장가고 싶다 말하면 금혼령을 내리고 그 동안에 장가 간 놈은 왕의 여자를 빼앗아 간 놈으로 채용됩니다. 왜? 이 세상의 여자는 전부 왕의 것인데 네가 장가를 가 이놈아. 그래서 금혼령이 내리는 장가를 못 가도록 딱 왕이 금혼령을 해제할 때까지. 그래서 옛날 이승만 대통령 때도 국가에서 나면 이승만한테 갖다 드렸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양반이 산산 너무 많이 먹어서 3년이가 누워서도 돌아가시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무역을 제일 큰 무역이 조공무역. 우리나라가 뭘 바치면 중국에서 훨씬 더 많은 걸 줬어요. 30배가량이 더 줬어요. 그래서 조공무역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1kg 정도의 선물 갖고 가면 30kg를 줘버려요. 그래서 그 무역하지 말자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소동파라는 사람은 그 조선을 무지하게 우리나라 고려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왜? 그것들이 심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시커먼 돼지만 했던 시절에 이 600이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600이 태어났으니 그놈을 안고 왕에게 바쳐서 왕이 받아주기만 하면 나는 엄청난 선물을 받을 거야. 그를 안고 가는 거죠. 그리고 첫날 어떤 여관에 들어갔는데 여관에 들어가서 돼지를 안고 들어가니까 여관 주인이 야, 왜 가지고 들어가? 야, 이 대가리 봐라. 꼬리 600이 이런 귀한 돼지가 우와, 당신 신세 거쳤네. 임금에 가까운 당신은 끝났어, 인생. 두 번째 날 또 산을 넘고 해서 그 다음날 또. 그래서 6, 7일째 되는 날 엄청 높은 산을 넘어서 너무 지친 몸으로 돼지를 안고 걸어가면 안 돼. 왜 발이 전부 다 이게 하얀데 그 다칠까봐. 그렇게 해서 산을 넘고 죽을 노력해서 산을 넘어가지고 그걸 안고 또 여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야, 왜 돼지 새끼 안고 방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 그래? 나 따라봐, 시끼야. 따라가 봤더니 뒤에가 돼지 마구간인데 엄청 들어와서 지극지게 사람이 설 수도 없는데 더러운데 거기 있는 돼지가 다 그렇게 생겼어, 다. 그러니까 옛날에 교배할 때 F1, F2, F3 하고 어떻게 머리까지 간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위에 나타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 동료는 이것이고 이쪽 동네는 이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돼지를 조용히 그 더러운 마구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요동짓입니다. 자, 요 이야기를 내가 왜 할까요? 저는 우리 학생들을 항상 교육할 때 그걸 조심한다. 제주를 벗어나서 제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왜? 제주 안에서 밖에 바라보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요동짓처럼 된다. 나는 너희들이 세계적인 눈을 갖는 소위 밖에서 제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기를 바라지 여기에 앉아서 밖에를 바라보면서 생각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공부 굉장히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대학원은 반드시 우리 대학원에서 뭐 나가라. 나갔다 공부하고 돌아라. 왜? 그런 눈을 갖고 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제주가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철저히 지키되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객관적이고 밖에 세상 다 보고 나서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 제주에서 뭐 우리 아름다운 제주 그런 이야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쓰겠어요. 다 알아요, 우리. 저도 예쁜 줄 알고 있고. 그 다른 멘트가 좀 우리가 앉아서 좀 생각해 보게요. 어떻게 멘트하면 방송 보면 맨날 제주 아름다운 제주 있잖아요. 우리끼리 앉아서 나 좀 낯따가워요. 조금 우리끼리 앉아서. 물론 관광객을 위해서 그런 멘트를 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로 그 뉴스 시청자들은 놀러가서 관광객들 그 방송 볼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앉아서 볼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진실로 뭘까? 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동지시입니다. 그 다음 와각상징이 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아마 거의 맞출 것 같은데. 와는 뭐냐면요. 와는 달팽이 와자입니다. 달팽이 와자. 달팽이 아시죠? 각은 뿔각자입니다. 상 또는 지, 서로 상자도 되고 지자도 되고 쟁은 싸울 쟁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 머리 위에 있는 게 있죠. 이건 사실 뿔이 아닌데 예전에 이제 더듬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나타낼 수 없는 뿔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두 개가 우리 몸에 두 개가 있다면 그건 똑같을까요? 똑같을까요? 옛날에 우리 그 대학교 다닐 때 농담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가씨를 만나면 이렇게 생긴 놈이 태어났고 생기고 결혼했더니 이런 놈이 태어났어요. 그런 농담 해본 적 있죠. 그런데 이런 놈을 만나서 이런 놈을 낳으려고 했다가 이런 놈이 나왔다. 농담인데 우리 몸에 두 개 있는 것은 어느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거울 보시면 콧구멍 사이도 다 틀리고요. 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개 다 틀립니다. 뿔 두 개가 이 달팽이 더듬이가 같을 수 있습니까? 틀리죠? 100% 틀리죠? 그런데 여러분 둘이가 심심했더니 둘이 얼마나 전서한다 앉았고 야 쪼꼬라간 놈아 그쪽 공기 어떠냐? 여기 위쪽은 공기 좋은데 밑에는 뭐 야 이 새끼야 너하고 나하고 2mm 차이 난다. 2mm 위에 공기 아래 공기 어디냐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처음에는 농담으로 시작했는데 한 번, 두 번 나의 약점으로 농담을 걸면 짜증이 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질적으로 나쁜 놈은 상대의 약점으로 농담하는 사람은 정말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말하면 상대가 키가 적은데 키가 적은 논다거나 그 사람 시청의 약점을 노린 사람은 진짜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상대하시지 마세요. 자, 하여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날마다 농담 비슷하게 하다 나중에 정말 짜증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그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돼서 이 새끼가 서로 죽여버리고 싶고 그래서 둘이 어느 날 대판 싸워서 하나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와 시원하다. 저 새끼 죽으니 이제 내 세상이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는데 갑자기 몸이 떨리기 시작해. 그래서 이 달팽이가 죽어가. 왜? 하나가 썩어가면서 달팽이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썩음은 결국은 나머지 살아남은 조차도 달팽이 자체가 죽어가는데 살아남겠습니까? 그것을 와각상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면 서로 죽이지 못해서 환장하고 있는 정치 집단도 있고 실제로 원수 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가 하나를 죽이면 나머지 하나는 온전하다고 발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6.25라고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2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 죽었으면 나라가 그만큼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 4.3도 3만 명, 2만 명이 지금 했잖아요. 하여간 2만 명이 3만 명 사이에 사망했다는데 도대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몹쓸 공산주의자를 죽였으면 제주 천지 정말 천국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 서로 싫어하는 사람을 죽여서 국가가 발전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했습니까? 더 같이 망조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잘못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무작정 적개심을 품고 있는
그 문화는 바로 왜 생겼는지 저 곰곰이 생각해 이것이 군대 문화입니다. 군대는 어떤 겁니까? 적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그들을 죽여야만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이 존재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군인 집단이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문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부터 생겼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빨갱이란 말이 여순 반란에서부터 시작해요. 여순 반란에서. 처음으로 빨갱이. 원래 아까분자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죄진 사람 있다 빨간 줄을 그어서 아까분자라고 그 아까분자란 말을 썼던 일제때 경찰들이 빨갱이란 말을 만들었고 나중에 그것을 공산주의자로 바꿔놓은 겁니다. 여순이 어떻게 생기냐? 바로 그 여순 부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제주 4.3 해결한다고 만든 부대인데 바로 전남 향토 부대입니다. 전남 향토 부대. 향토 부대 뭡니까? 호남 사람들만 모은 장소예요. 그런데 당시 얘가 호남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김주애랑 반란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 정도 그 중에 하나가 향토 같은 동양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답니다. 세 개 그런 중 하나가. 거기서 우리 크게 근데 그것을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 경찰들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경찰들이 500명 정도를 사살했어요. 거기서 이제는 바로 그 사삼을 요소를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경찰들과 군인을 조여서 바로 여수와 신천을 시민들을 싹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커져본 거예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뭘 해결함에 있어서 죽여버릴 존재라 이런 존재가 실제로 그들을 살려내야만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좌우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좌와 우는 어떤 거냐? 아주 쉬워요. 지금 빵이 있어요. 빵이 있는데 야 우리 지금 나 배고프니까 빵 좀 나눠 먹자. 그럼 당장에 나 배고파. 이 사람을 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놈 지금 당장에 먹어버리면 별거 없잖냐. 좀 더 키워 먹자. 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 두 개 사람들이 다 이 사회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공부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막론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누구나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죽여 없애고 지워버리면 깨끗할 것 같지만 저거 보십시다. 혹시 원세훈이라는 분 아십니까? 그 원세훈 씨는 정치적인 인물이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공부하는 자리니까 정치적인 거 싹 빼고 저는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나오는 논어에 보면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호, 이, 단. 거기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 해야. 여기 보시면 요거 옷 끄트머리 있죠? 옷 끄트머리. 양복의 끄트머리 그걸 뭐라고 해야죠? 섭이라고 해요, 섭. 섭이라고 하고 여성분들 그 끝을 한자로 뭐라고 하죠? 옷 끝, 섭을 다른 말로 단이라고 하죠. 단이라고. 기억나시죠? 단이라고. 요 끝을 단이라고 합니다. 단. 여가 단이면 이쪽도 단이겠죠. 여가 중이니까. 여가 중이고. 요것도 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쪽을 보면 다른 끝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 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인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극단이라고, 극단적이다, 극단이에요. 그래서 극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이 저쪽은 2단이고 여기서 보면 저쪽이에요. 그런데 요 문장이 어디서 등장했냐면 원세훈 씨, 이 원세훈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다가 뭘 했냐면 지금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가가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 개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당선되면 국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문재인이 당선이 되면 이분은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 안 했다고도 하지 않아요.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문재인이가 당선되면 안 돼. 근데 판이 박근혜 판보다 원래 문재인이가 좀 인기가 좀 1%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댓글 부대라는 처음으로 만들어서 국가대원 조직을 만들어 댓글 부대를 해서 댓글 부대가 성공해서 결국은 1.6% 차이로 뒤집어집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재판이 벌어집니다. 댓글 부대 때문에.
근데 김상호라고 그 양반이 그때 43세 때인데 대전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온 분인데 그분이 1심에서는 원세훈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2심 때도 그 빨간 모자 쓴 해병대 40명에 둘러싸여 당당하게 입장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들어왔는데 김상호 판사가 판결문을 내리면서 요 문장을 집어넣었어요. 이 문장을 집어넣었어요. 공호예양, 공호2단에 사해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2단, 나와 여기 2단 저쪽 2단은 다른 공은 공격하다요. 나와 다르다고 다른 편에 와서 무작정 공격하는 것은 이것이 해롭다. 말하자면 나가 이쪽에 서 있는데 저쪽에 서 있다고 해서 무작정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롭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내 손이 두 개가 필요해서 이것의 역할이 있고 이것의 역할이 있는데 내가 전체로 차지하기 위해서 요걸 죽이고 또는 요놈을 죽여서 하나만 있는데 이것은 전체로 내 몸을 위해서 해롭다. 그래서 바로 요 문장을 넣었는데 바로 와각상쟁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뿔 두 개가 있어 서로 존재하는데 서로 실어서 싸우다가 하나를 죽이면 결국 몸이 죽는다. 이제는 실제로 상대를 죽이기보다는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묻는 것이 훨씬 더 이제는 건설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은 왜 좌는 우를, 우는 좌를 왜 그들은 그렇게 판단해야 그래야만 협의점이 나오고 서로 양보할 점이 생겨요. 무작정 서로 간에 증오심만 키우고 무조건 아니야라고 하면 결국은 해로움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그럴까? 좌는 우를, 우는 좌를. 바로 그래서 요 문장 놓고 김상호 그 판사가 당신은 지금 밖에 있는 누구 등등해서 도주에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서 바로 구속돼서 감옥살이 했는데 나중에 그 양반이 보니까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다가 옥스포드가 아니고 다른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27억인가를 갖다 줘가지고 또 뭐 다른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걸려버렸죠, 나중에. 근데 분명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는 서로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죽이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서로 상대를 알아가야 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현명한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죽여야 할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서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35분입니다. 40분쯤에 끝내겠습니다. 8번째 왕호장상 영유종호입니다. 제가 요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첫 시간에 거의 다 이야기해요. 첫 시간에. 제가 강의 들어가면 첫 시간에 항상 하는 거예요. 왕후장상. 왕은 뭡니까? 왕. 그냥 왕이죠. 왕. 왕은 왕입니다. 이 후는 제후입니다. 제후. 그 다음에 이 장은 장군입니다. 상은 재상입니다. 재상이. 영은 차라리 영자가 아니고 어찌령입니다. 어찌. 하하고 또 어찌하. 종은 종은 종자 종자입니다. 호는 음은 종결주사예요. 그래서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재상이 어찌 씨앗이 있다더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이나 제후, 장상, 장군 이것들이 왜 씨가 있냐. 그러니까 왕으로 씨로 태어나고 장군 씨로 태어난 것이 안 나. 결국은 이 이야기는 왜 나왔냐면 바로 진나라를 때려 엎은 진시황이 세운 최초의 중국 통일국가인 진나라를 부른 요 진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진시황의 명령을 어기면 무조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고대에 제주도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수령 방백들입니다. 제주 원님은 제주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정착하여 제주 사람들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역할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수탈하는 역할만 했어요. 수탈을. 건해삼 등등해서. 그래서 슬픈 역.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좋은 배를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좋은 배를 만들지 못하라고 해서 그래서 태우를 만든 거예요. 이 태우는 정말 슬프죠. 무동력인데다가 앞에서 멍텅하니까 앞에서 해를 잘못 만나면 앞에서 헤어지고 영혼이 사망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 사람 배 못 만든 거 잘 만들어요. 왜? 바다에 살고 좋은 산인데 왜 못 만들어요? 근데 왜 태우를 만들었겠어요? 못 만들겠어요. 관청에서.
자, 진나라도 낙상해 놓으니까 왜 그러면 그런 짓냐면 바로 제도 인구가 없으면 한국 땅이 안 되는, 우리나라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못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 역할을 했어요. 자, 중국도 진나라가 완성해놓고 빈 땅인 거예요. 빈 땅에다가 백성들을 옮기는 거예요. 얘가 많으니까 일 옮기면 그 전체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에 인구가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내 나라야 라고 이야기해도 여기서까지 인구가 없어요. 내 나라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옮기는 거죠. 진승에게 3,600의 군사를 주면서 그걸 옮겨라. 근데 그날부터 비가 와가지고 그 날짜까지 못 옮기게 됐어요. 진시황은 목련은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죽는 것이요. 그때 밑에 있는 오광이라고 하는 장수하고 진승이 그 3,600명 군졸 앞에 섭니다. 우리는 이제 어차피 죽는다. 죽을 것이냐, 엎드려 죽을 것이냐, 아니면 싸울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따라서 하는 저 장군놈들, 저 왕후 재상 장수들, 지금들이 언제부터 왕이고 장수였냐? 우리도 지금부터 나를 일으켜서 저 새끼를 죽이고 너도 장군하고 너도 재상하고 너는 잘하면 똑똑하니까 왕하고 이렇게 하지 먹자. 어디가 왕후장상에 씨앗이 있냐? 한번 엎어버리자. 라고 일어난 것이 바로 진승 5강의 난이고 이 난으로 해서 진나라가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냐면 바로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고려 때 무신 조건하고 있는 최충원이 산호였던 만적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송악산에다가 소위 노예들을 모아놓고 고려 왕실 노예들을 모아놓고 왕후장상 경위는 야 우리가 노비였는데 언제부터 노비였냐 지금부터 우리도 난 여기서 최충원이 죽여서 너도 장군하고 의원 너 왕 죽여서 너도 왕하고 저는 그것이 난을 일으키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지금 씨앗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요즘 와서 금수저, 흑수저 해갑에서 젊은들 이야기는 굉장히 싫어요. 그것들을 만드는 몇몇 신문도 이렇게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헬조선 이런 소리하고 그래서 너는 처음부터 흑수저이기 때문에 너는 가망성이 없어. 너희 부모가 가난하냐. 그래서 마치 우리는 계급이 있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모든 것이 결정돼버린다. 너네 살 거 뭐 있어요? 이미 결정됐는데.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망조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지금 여기 금수저 어디 있어요? 저도 흑수저지 흑수저예요. 아버지는 대학 갈 때 우리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 모두 그 대학 가기를 하늘에 비는 우리 어머니는 재단에다 놓고 떨어지게 해주세요. 왜? 내가 대학 가면 동생들 전부 굶어야 되니까. 그 아버지 대학 납부금도 안 떼줬어요. 납부금도.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없앱시다. 어디 정일이 신세 정일이 특히 젊은이서 마음속에 이거 없애야 됩니다. 흑수저가 어디 있고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여기서 도지사 되고 나도 국회의원 되는 거지. 언제부터 딱 정해지는 씨앗이 어디 있어요? 저거 윗심에 여기 원심에 다 씨앗 있어서 국회의원하고 뭐 도지사 하는 겁니까? 씨앗 없습니다. 씨앗은 콩씨하고 팥씨만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씨앗은 없습니다. 우리도 왕이 될 씨앗, 국회의원 될 씨앗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덥지만 제가 일부러 소리 지른 것은 여러분들 더위 좀 가시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